그래서 이제 두 단계로 해볼게요.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또는 뭐 여기든지 아니면 여기든지 아니면 여기든지, 이렇게 세 개의 그 호스트들이 있는 네트워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호스트들끼리 통신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네트워크에서,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랩탑 제로에서 뭐 여기에 뭐 서버로 이렇게 뭐 통신을 하는 그런 케이스, 또는 뭐 이쪽에 뭐 PC에서 이쪽에 뭐 랩탑으로 통신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다른 네트워크로 통신을 하는 경우죠. 그죠? 두 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같은 네트워크에서의 경우를 봅시다. 여기에 이제 서울 라우터가 있고 제주 라우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서울 라우터 쪽에 뭐 이쪽 오른쪽에 있는 네트워크에서의 그 통신을 한번 보도록 하죠. 랩탑 제로에서 서버 제로로 통신을 하는 그런 케이스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랩탑 제로의 주소는 2.2.2.2고요. 그 다음에 서버의 주소는 2.2.2.3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PC에서 이 랩탑 제로에서 이제 핑을 한다 그러면 여기 클릭을 해서 이제 데스크탑 열어서 여기서 커맨드 프롬프트 열어서, 마치 여러분들의 그 PC에서 터미널을 열어서 커맨드 프롬프트를 실행하듯이, 그죠? 명령 프롬프트 이걸 실행하듯이 똑같이 여기서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새카만 그 커맨드 라인 창을 실행할 수가 있죠. 예. 여기서 이제 뭐 핑 같은 명령을 통해서 이 상대방으로 핑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럼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2.2.2.2와 2.2.2.3은 저 주소 범위로 봤을 때 같은 네트워크에 속하죠. 주소 범위가. 물론 이 그림상으로도 뭐 하나의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가면 저렇게 하나의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어도 같은 네트워크가 아닐 수가 있어요. 저렇게 스위치에 연결된 여러 개의 호스트가 같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이렇게 분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공부할 거긴 한데, 일단 뭐 지금은 그냥 하나의 스위치에 연결이 돼서 마치 우리 이 실습처럼 하나의 네트워크에 다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다, 그냥 이렇게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주소들도 어떻게 부여를 했느냐? 같은 네트워크의 주소 범위로 부여가 돼 있다 이거죠. 우리가 IP 주소를 얘기할 때 IP 주소의 앞부분은 네트워크 주소, 뒷부분은 호스트 주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 2.2.2.2와 2.2.2.3은 같은 네트워크 주소를 가지느냐 하는 거죠. 같은 네트워크의 주소입니까? 지금 2.2.2.2와 이 랩탑의 주소예요, 이게. 그 다음에 2.2.2.3 이게 이제 서버의 주소예요. 이게 같은 네트워크에 속하는 주소냐?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주소의 앞부분은 네트워크 주소고 뒷부분은 호스트 주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트워크 주소가 동일하면 같은 네트워크인 거지. 그죠? 그러면 저기서 네트워크 주소는 어디까지인가요? 2.2.2.2, 2.2.2.3에서 네트워크 주소는 어디까지예요? 2.2.2까지. 어떤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2.2.2.2 어떻게 되나요? 2까지? 2. 2.2.2.2가 아니고 2까지. 왜 그렇죠? 서브넷 마스크가 서브넷 마스크가 8개라서. 서브넷 마스크가 어디 있죠? 대시가 아니고 슬래시 8. 슬래시 8에 8이 그거는 서브넷 마스크라고 부르지 않고 그걸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죠. 그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뭐였죠?
저 슬래시 8이라고 쓴 저 8이 숫자의 의미가 비트, 뭐의 비트? 네트워크 주소의 비트 수죠. 네, 맞아요. 슬래시 8이라고 쓴 8이 바로 네트워크 주소의 비트 수예요. 그러면 IP 주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부분 네트워크 주소와 뒤에 부분 호스트 주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IP 주소가 몇 비트인가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미. 근데 32자리예요. 버전 4의 경우에. 그 중에 슬래시 8의 의미는 앞에 8자리가 네트워크를 나타낸다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2자리의 숫자를, 이진수 숫자를 8자리씩 끊어서 10진수로 표현한 게 저 2.2.2.2예요. 8자리씩 끊어서 그 8자리의 이진수를 뭔지 모르지만 일단 10진수로 했더니 2고, 그 다음 것도 2고, 그 다음 것도 2고, 그 다음 것도 2예요. 그러면 10진수로 바꾼 2.2.2.2 중에 네트워크 주소는 뭐다? 8자리씩 끊어서 2.2.2.2라고 했으면 앞에가 8비트, 그 다음에 또 8비트, 8비트, 8비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첫 번째 앞에 첫 번째 앞에 8비트가 10진수로 뭐예요? 1이에요? 2.2.2.2인데 2 하나죠. 그죠? 2. 그게 네트워크 주소죠. 알겠어요? 그러면 2.2.2.2하고 2.2.2.3은 네트워크 주소가 같아요, 달라요? 2.2.2.2하고 2.2.2.3을 써주세요. 좋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자, 이게 몇 비트라고요? IP 주소가 몇 비트요? 32비트. 그러니까 저 2.2.2.3이 32비트를 어떻게 나타낸 거라고? 8자리씩 끊어서 10진수로 표현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각각을 몇 비트라고 쓸 수 있어요. 각각의 2.2.2.3 또는 2.2.2.2 요 각각 하나하나 점점 이거 하나하나가 몇 비트냐 이거지. 아, 그러면 이게 하나에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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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 그렇죠. 네, 좋습니다. 해서 합하면 몇 비트예요? 32비트죠. 이게 IP 주소예요. 그 중에 여기 슬래시 8이라고 쓴 요게 네트워크 주소의 비트 수다. 이 IP 주소 중에 앞부분 8비트가 네트워크 주소다. 자, 그럼 저기서 어느 게 네트워크 주소냐 이거죠. 아, 그죠?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자, 그러면 IP 주소가 네트워크 주소하고 그 네트워크에 있는 뭐의 주소? 그러니까 IP 주소가 네. 저게 전체가 IP 주소인데 2.2.2.3이 IP 주소인데 그 IP 주소는 앞부분은 그 IP 주소가 속한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주소고 뒷부분은 무슨 주소일까? 무슨 짓일까요? 그 호스트 하나하나 각각의 주소죠. 네. 그러니까 얘의 주소, 뭐야? 얘의 주소, 얘의 주소, 얘의 주소, 얘의 주소 이렇게 각각의 호스트를 구분하기 위한 주소가 나머지 부분이에요. 네. 어느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게 여기 나머지는 그죠? 나머지죠. 네, 나머지.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다 네트워크 주소가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같은 네트워크에 속한다 이거지. 그러면 뭐가 달라요? 호스트 주소가 다르다. 하나는 2.2.2.1, 하나는 2.2.2.2, 하나는 2.2.2.3, 하나는 2.2.2.4. 오케이? 예. 그러면 심지어는 어떤 주소도 가능하느냐? 이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주소도 가능하다. 2.100점, 200점, 50 이런 주소도 이 네트워크에 속한다. 왜? 이 앞에 부분은 네트워크 주소가 같잖아. 이거는 달라도 된다니까 호스트 주소로서 각각 다른 호스트들이 가질 수 있는 주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질 수 있는 호스트 주소의 범위는 2.0.0. 제일 작은 게 0. 이 0은 안 돼요. 사실은 이거는 네트워크 주소로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이게 네트워크 주소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쓸 수 있는 가장 큰 주소는 2. 얼마일까요? 각각이 8비트를 나타내는 10진수라 그랬죠. 그러면 2.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얼마예요? 10진수 값이 255죠. 그 다음 것도 255고 그 다음 것도 255죠. 그게 가장 큰 주소가 되겠죠. 255.255.255.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서 쓸 수 있는 주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런데 이 주소는
이게 맨 첫 번째 주소 이거는 네트워크 주소로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호스트에 할당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주소 이것도 어떤 용도로 쓰냐? 이 네트워크의 모든 호스트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특정 호스트에다가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특정 호스트에 쓸 수 있는 건 사실은 요거 다음 번인 1번부터 요거 바로 이전 거인 254번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주소까지가 이 네트워크에서 쓸 수 있는 IP 주소들이에요. 호스트한테 쓸 수 있는 IP 주소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 범위에 있는 녀석들은 뭘 부여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 네트워크 안에서는 IP 주소를. 근데 지금 저는 그냥 여기서 2.2.1부터 2.2.2.4까지 할당을 한 거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요 2.2.2.2에서 2.2.2.3으로 네트워킹을 하려고 그래요. 즉 데이터를 보내고 받아 보려고 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핑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한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핑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핑 2.2.2.3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해서 여기서 2.2.2.3까지 echo request라고 하는 ICMP 메시지를 보내보고 그럼 여기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echo reply ICMP 메시지를 이제 보내줍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핑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핑 프로그램이 echo request를 지정해준 2.2.2.3으로 보내라 이렇게 하면 이제 IP에서는 그 ICMP 메시지를 받아서 라우팅을 하죠. 그러면 이제 2.2.2.2에서 2.2.2.3 이거는 PC가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이 PC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서 IP config 한번 해볼게. 내 주소가 이거고 지금 서브넷 매스크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슬래시 8에 해당하는 서브넷 매스크지. 2.2.2.2 슬래시 8이라고 표현하는 거나 IP 주소 2.2.2.2와 서브넷 매스크 25.0.0.0으로 표현하는 거는 두 개는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이진수로 하면 1111.0000000000000000000000이죠. 8비트니까 각각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에 해당하느냐? 네트워크 주소에 해당한다. 즉 2.2.2.2 중에 8비트가 네트워크 주소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진수로 표현한 것이 서브넷 매스크예요. 나머지 24비트는 0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2.2.2.2 중에 앞에 8비트가 네트워크 주소고 뒤에 24비트가 호스트 주소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것을 10진수로 쓰면 이렇게 되고 그걸 우리가 서브넷 매스크라고 부르고 그냥 요거의 1의 개수를 슬래시 8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거를 프리픽스 렌스라고 표현한다. 프리픽스라는 게 앞에 붙어 있다는 뜻이죠. 즉 IP 주소 중에 앞에 네트워크 주소 부분을 프리픽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주소 중에 앞에 부분. 그것의 길이가 8비트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똑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나는 지금 이거에 의하면 2.0.0.0 네트워크에 속한다. 이 두 개로 판단할 수 있다. 나의 IP 주소와 서브넷 매스크를 보고서 내가 속한 네트워크 주소가 이것임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2.2.2.3으로 핑을 한다면 이 목적지는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느냐 다른 네트워크에 있느냐 이 서브넷 매스크를 적용해 보면 얘도 네트워크는 2.0.0.0이죠. 똑같이. 그죠? 그러니까 나랑 어때요? 네트워크가 같아요. 같은 네트워크면 IP에서 라우팅을 할 때 넥스업을 누구로 한다고요? 바로 그 목적지 자체를 넥스업으로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가 이거인데 그러면 그 다음 갈 곳이 어디냐 하고 IP가 판단을 할 때 이것과 이걸 바탕으로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속하니까 넥스업은 바로 목적지가 넥스업이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만약에 목적지가 1.2.3.4다. 그러면 얘는 네트워크 주소가 어때요? 1이죠. 나의 이 서브넷 매스크를 씌워보면 요 부분이 네트워크 주소니까 네트워크 주소가 얘는 1.0.0.0이에요. 그러면 내 거랑 다르단 말이지. 다르다.
그죠? 나랑 다른 네트워크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네트워크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야죠. 거기가 어디예요? 디폴트 게이트웨이죠. 거기로 가면 다른 네트워크로 갈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만약에 목적지가 1.1.3.4라면 여기가 넥스홉이 되겠지. 여기서 만약에 핑 1.2.3.4로 했다면 이 목적지는 나랑 다른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어디로 가냐? 다른 네트워크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여기로 간다. 여기가 2.2.2.254라고 돼 있죠. 여기 게이트웨이에. 그 주소로 간다. 게이트웨이 여기에 있는 2.2.2.254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여기죠. 2.2.2.254. 그렇게 넥스홉이 달라진다. 같은 네트워크가 목적지냐 다른 네트워크가 목적지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가면 여기에서 1.2.2.4로 가기 위한 정보를 또 찾아서 그리로 넥스홉으로 보내주겠지.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만 물론. 오케이, 그러면 먼저 넥스홉이 여기다. 그래서 핑 2.2.2.3을 하면 이게 목적지인데 이 목적지를 가기 위한 넥스홉은 항상 어디에 있다?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 이게. 심지어는 다른 네트워크에 가려도 넥스홉은 같은 네트워크인 여기로 간다. 만약에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호스트라면 목적지가 그렇다면 넥스홉이 그 호스트가 바로 넥스홉이 된다. 바로 2.2.2.3이 된다. 만약에 2.2.2.3이 아닌 3.3.3.3이었다 그러면 이게 목적지였다면 넥스홉은 어디가 되냐? 2.2.2.254가 된다 이거지. 여기 넥스홉이 3.3.3.3은 여기 있으니까 같은 네트워크에 없으니까 다른 네트워크로 가기 위한 게이트웨이로 가야 된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이트웨이가 여기 써 있으니까 그리로 간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지. PC IP가 즉 네트워크 계층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거기로 가기 위한 아웃고잉 인터페이스는 내 PC의 NIC겠죠. NIC는 2.2.2.2지. 넥스트 홉은 2.2.2.3이고 아웃고잉은 나가는 거는 2.2.2.2에서 나가서 2.2.2.3으로 간다. 같은 네트워크죠. 그죠? 어쨌든 같은 네트워크 상이라면 결국은 아웃고잉 인터페이스와 넥스트 이 관계가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와의 관계와도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이거를 실제로 보내달라고 누구한테 맡기느냐? 이 아웃고잉 인터페이스한테 맡긴다 이거지. 즉 얘한테 맡긴다 이거예요. 이더넷 연결 이 NIC한테 맡긴다. 즉 2.2.2.2라는 IP소를 가지는 NIC한테 맡긴다. 그러면 이제 2.2.2.2라는 NIC에서는 2.2.2.3으로 같은 랜상에서 보내기 위해서 나의 맥 주소와 상대방의 맥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상대방의 맥 주소로 보낼 수 있다. 왜? 랜상에서는 IP 주소로 통신을 하는 게 아니고 맥 주소로 통신을 하니까. 그러면 내 맥 주소는 내가 알고 있어요. 아까 명령어가 뭐였죠?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던 거죠? 뭐죠? ipconfig /all이죠. 그래서 ipconfig /all. 지금 여러분들 다 하는 거예요. 같이 하고 실습 결과를 복사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카피 노트패드에 붙여넣기 해서 제출하셔야 돼요. 해서 보면 이제 내 맥 주소가 여기에 있죠. 피지컬 어드레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48비트의 맥 주소이고 그거의 앞부분 반이 제조사, 뒷부분 반이 일련 번호.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맥 주소는 이렇게 알았어요. 상대방 맥 주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ARP-A 였죠?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PC에서는 ARP-A 해서 확인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ARP-A 해서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No entries found 이렇게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 알면 보여주는데 몰라서 못 가르쳐줘. 그러면 왜 모르느냐? 어떻게 알아? 아니, 저 PC가 어떻게 저 2.2.2.3의 맥 주소를 알겠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알겠어요? 자, 여러분이 옆 사람의 PC의 맥 주소를 어떻게 알겠어? 또 여러분들의 PC가 옆에 컴퓨터의 맥 주소를 어떻게 알겠어? 무슨 수로? 사실은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몰라서 저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알아내야죠. 이제 그 알아내기에서 별도의 또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그것을 하기 위한 절차들이 이 컴퓨터에 다 프로그램으로 다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뭔가 절차가 이루어져서 주소를 알아내는 과정이 일어나는데요. 그 과정을 우리가 ARP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ARP라는 것은 뭐의 약자냐 하면 Address Resolution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프로토콜인데 어떤 방법, 절차에 대한 약속인데요. 뭘 위한 거냐? 어드레스를, 주소를, 리졸루션이라는 건 이제 해결한다는 뜻이고요. 뭐 찾는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찾아내는, 그러니까 찾아내서 해결하는 거죠.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어떤 주소? 결국은 어떤 IP 주소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2.2.2.3으로 넥스홉으로 뭔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같은 랜상에서, 근데 저 주소로서 보내는 게 아니고 맥 주소로서 보내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이제 이 IP 주소에 해당하는 이것의 맥 주소는 뭐냐 모른다 이거요. 그래서 그걸 알아내는 프로토콜이 ARP라는 프로토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실제 핑 과정에서 넥스홉으로 같은 랜상에서 이제 랜 통신을 맥 주소로 해야 되는데 개인 맥 주소를 모르니까 ARP 과정을 통해서 개인 맥 주소를 알아내는 과정부터 한번 시작을 해서 그 맥 주소를 가지고 실제 같은 랜상에서 또는 뭐 다른 네트워크로 통신할 때 어떻게 또 통신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과제를 올려놔야 되겠죠. 과제는 오늘 한 거 요거를 저장을 해서 아까도 있지만 이제 그 텍스트 파일은 텍스트 파일대로 이렇게 해서 노트패드에다 붙여넣어서 텍스트 파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패킷 트레이서는 또 패킷 트레이서를 저장해서 두 개를 묶어서 압축 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오늘이 10주차죠. 10주차의 과제로 일단 실습 내역을 10주차 실습 내역 제출로 해서 오늘까지 제출하는 걸로 해놓겠습니다. 네, 10주차 실습 내역 제출에다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마치겠습니다.